1985년판 서문. 자유주의라는 용어는 자유로움을 뜻하는 라틴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원래는 자유의 철학을 지칭하는 말이었다. 이 책이 쓰여졌던 당시 1927년의 유럽에서는 자유주의라는 말이 그 본래 의미를 그대로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 책의 첫 장을 연 독자라면 누구나 다 거기에서 고전적 자유주의가 지니고 있었던 자유의 철학에 관한 분석에 대면하게 되리라 기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근래 이르러 자유주의라는 말은 이와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되어버렸다. 특히 미국에서는 철학적 사회주의자들에게 점유되어 이제는 정부의 간섭과 재반 복지 정책들을 지칭하는 말이 되었다. 전 상원의원 조셉 클라크가 필라델피아 시장이었을 때 근대적 자유주의자의 입장을 아주 솔직하게 표현한 다음과 같은 연설을 예로 들어보자. 허상을 단호하게 치워버리고 공허한 말장난을 피하기 위해 나는 여기에서 시, 군, 도나 주, 국가, 그리고 더 나아가 전 세계에 걸쳐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해 정부가 지닌 모든 권한을 활용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을 자유주의자라고 정의한다. 자유주의자는 기독교의 가르침들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회를 발전시켜 나감에 있어서 정부가 아주 적절한 도구가 된다고 믿는다. 자유주의에 관한 이와 같은 견해가 1962년경에는 너무나 일반화되어 있어서 이 책의 영역서가 처음 출간되었을 때 미제스는 이 책의 원제를 그대로 직역하는 것이 크나큰 혼란을 가져오리라 믿었었다. 그래서 그는 이 책의 영역본을 자유로우며 번영하는 국가라고 명명하였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이르자 미제스는 자유와 자유시장 경제를 주창하는 사람들이 자유주의라는 말을 철학적 사회주의자들에게 양보해서는 안 되겠다고 작정하였다. 그의 걸작인 인간의 행위의 제2판, 3판의 서문에서 미제스는 자유의 철학을 주창하는 이들이 자유주의적, 즉 리버럴이라는 용어를 되찾아야 하는데 지금까지 자유시장 경제, 제한된 정부, 그리고 개인의 자유를 고양시킴으로써 근대 문명을 발전시켜온 위대한 정치적 지적 운동을 나타내는 데에 그보다 더 적합한 용어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 책에서 자유주의라는 말이 쓰인 것은 그러한 의미다. 루드비히 폰 미제스의 저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독자들을 위하여 소개한다면 그는 과거 수십 년을 걸쳐 오스트리아의 학파의 가장 뛰어난 대변인이었다. 여기서 그를 오스트리아 학파라고 부르는 이유는 미제스는 물론 그의 가장 뛰어난 선배들인 칼 맹거와 유진 폼 뱀 바베르크가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다. 오스트리아 학파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은 주관적 가치, 한계 효용 이론에 있다. 이 이론은 인간의 경제 행위를 그것이 단순한 것이든 복잡한 것이든 모두 다 자기의 주관적 가치에 기초를 두고 취한 개개인의 행위에서 나온 것으로 인식한다. 이와 같은 주관적 가치 이론에 바탕을 두고 미제스는 경제학의 방법론, 가치, 행위, 가격, 시장, 화폐, 독점, 정부의 간섭, 경제적 호황 및 불황 등을 설명하고 분석하였는데 특히 그의 공헌이 컸던 것은 화폐 이론 및 경제적 계산 분야였다. 미제스는 1906년에 비엔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그의 학위 논문은 화폐 및 신용에 대한 이론이었는데 1912년에 독일어로 1934년에 영어로 출판되었다. 그의 경제이론서 가운데 최초의 것이었다. 세계대전 중에는 사회주의와 같은 매우 힘있는 저서를 포함한 수많은 논문과 저서를 집필한 것 말고도 오스트리아 정부의 경제자문관으로서 오스트리아 상공회의소의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는 등 비엔나 대학교의 강사로 출강하기도 하였다. 또한 학자들을 위한 사설 학술 세미나를 열기도 했는데 그 세미나 참석자 중 수많은 사람들이 훗날 세계적인 학자가 되었다. 1962년에는 민간기구인 오스트리아 경기변동연구소를 개설하였는데 지금도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독일에서 히틀러가 권력을 잡자 미제스는 오스트리아가 직면할 위험을 예견하였다.
그래서 1934년에 스위스의 국제대학원에서 직책을 맡게 되었다. 그때 국민경제론을 집필하였다. 민족주의적이며 사회주의적인 유럽에서는 이 방대한 경제서의 독일인 독자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원리에 대한 미제스의 훌륭한 설명은 그 후 국민경제론의 영어판을 통해서 훨씬 더 광범위한 독자들에게 전달되었다. 그런데 국민경제론의 영역판이 바로 미제스가 미국인 독자들을 위하여 완전히 새로 집필한 인간의 행동이다. 히틀러가 지배하던 유럽에서 탈출하고자 아내와 함께 1940년 스위스를 떠나 미국으로 건너왔다. 유럽에서는 그의 명성이 아주 널리 퍼져 있었으나 미국에서는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학생과 독자들을 확보하기 위하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때부터 영어로 쓰여진 그의 저서들이 출판되기 시작하였다. 만능 정부 및 관료 제도는 모두 다 1944년에 출간되었다. 그의 걸작인 인간의 행동은 1949년에 출간되었으며 그 이후 곧 자유를 위한 계획, 반자본주의 심리, 이론과 역사, 경제과학의 궁극적인 기초 등이 출간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경제이론 분야의 주요 저서다. 1947년에 미제스는 국제적인 몽베를랭 소사이어티를 창설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는 미국 및 남미 각국의 여러 곳에서 강의를 하였으며 24년간에 걸쳐 그 유명한 뉴욕 대학의 대학원 경제학 세미나를 운영해왔다. 또한 전국 제조업자 협회 고문과 경제교육을 위한 재단의 자문위원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미제스는 전생에 통하여 수많은 영예를 누렸다. 그로브 시립대학, 뉴욕 대학, 그리고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받았다. 또한 그의 공적은 1956년 모교인 비엔나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 수요 50주년을 맞아 영구히 기념되고 다시 수여됨으로써 인정받았다. 이것은 유럽의 전통으로서 똑같은 일이 1962년 오스트리아 정부에 의해서도 이루어졌다. 한편 1969년에는 미국 경제학회에서 뛰어난 회원으로 선출되기도 하였다. 미제스의 영향은 아직도 사려 깊은 이들 사이에서 계속 전파되고 있다. 그가 유럽에 있을 때부터 가장 뛰어난 제자이며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프리드리히 폰 하이에크는 미제스 선생님의 영향은 이제 개인적인 범주를 넘어서고 있다. 선생님께서 밝힌 횃불은 매일매일 더욱 힘을 발휘하는 자유화 운동을 밝혀주는 길잡이가 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그의 뛰어난 제자인 뉴욕 대학의 이스라엘 커즈너 교수는 학생들에게 미친 미제스의 영향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오스트리아 학파의 견해에 대한 열광적이고도 흥분된 관심의 부활은 미제스 선생님의 결정적이고도 절대적인 공헌이었다. 미제스는 언제나 조심스럽고 논리적인 이론가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아탑에만 머물렀던 이론가는 아니었다. 자유시장 경제체제 하에 자유사회가 국내외적 평화와 조화를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결론으로 이끄는 그의 과학적 사고의 이론적 귀결에 따라서 그가 주장한 경제이론을 국가의 정책에 응용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여겼다. 그래서 이 책 자유주의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경제 현상에 대한 간명한 설명을 하고 있다. 다른 책보다 훨씬 더 명시적으로 정부에 대한 견해와 그 아래에서 자유시장 경제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제적 협동의 체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제한되기는 하나 꼭 필요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미제스의 견해는 오늘날에 있어서도 신선하고 근대적인 것으로 보이며 많은 독자들은 그의 연구가 아주 시적절함을 깨닫게 될 것이다.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사상이라는 미제스의 가르침은 그의 모든 저서에 걸쳐 반복되고 있다. 그것이 특히 격렬하게 나타난 것이 바로 본서인 자유주의이다. 1927년에 그는 자유주의와 전체주의와의 투쟁에 있어서 그 궁극적인 결말은 무기가 아니라 사상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사람들을 파벌로 구별지으며 그들의 손에 무기를 쥐어주어 누구를 위해서
그리고 누구에 대항해서 그 무기를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것은 바로 사상이다. 무기가 아니라 사상만이 궁극적으로 저울이 기우는 방향을 결정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제 이 세계가 점점 더 국제적인 혼돈과 분쟁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막는 유일한 길은 정부를 통한 간섭을 버리고 자유주의적인 정책들을 채택하도록 납득시키는 길뿐이다. 1995년 8월 베티나 비엔 그리브즈 경제교육을 위한 재단